교합이 닿아야지 정상입니다. 보통 한 두세 점 정도. 여기는 여기 정도 닿고 있고, 여기는 여기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포인트로 잡아달라고 하니까 너무 깊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좀 삭제를 하는 거죠. 인점은 많이 닿는 데는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할게요. 딱딱딱딱 삭제. 그래서 아예 안 닿으면 안 돼요. 절대 음식물이 씹혀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에서 한 두세 포인트 정도, ABC 컨택도 괜찮고, 세 점 정도, 여기 지금 잡히는데 그 정도 잡아주면, 어쨌든 티 하나당 3개 정도씩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잡아. 자, 이렇게 해서 교합 잡아주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측방 운동도 중요한데, 이거는 워낙 평균치식이라서 특별하게 저기 할 게 없어요. 지금 측방 이렇게 올라갈 때 교합기가 걸리지 않게, 지금 보면 여기가 약간 걸리는데, 이런 거는 분명히 구강 내에서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교합기상에서 지금 잡긴 하지만, 교합기는 평균치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몰라요. 반대로 올라가는 거, 측방 운동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봐주시면 돼요. 결국 이 가이드, 요 각도의 만큼만 지금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모르죠. 구강 내에서는 직접 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개창을 할 거예요. 개창은 레진이 들어갈 공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창을 합니다. 개창하는 공부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를 얼마만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개창은 저는 한 1mm나 0.5 정도, 이 정도 선을 그어놓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테두리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구멍을 내서 왁스를 파겠다는 거죠. 할 때는 조각도 큰 조각도로 하셔도 되고, 없으면 이런 거 레크론 나이프에 있는 깃밥 하는 것처럼 생긴 걸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 오래 걸리고 잘 안 돼요. 파라고 하면 너무 안 파서 어떨까요? 기포가 끓죠. 그래서 팔려면 확실히 해주시던가, 안 팔려면 그냥 아예 안 파고 그냥 주저하시던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자, 벌써 이만큼이 나갔죠. 여기 안에는 쑥 들어가서 파내는 거죠.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가뜩이나 이게 고압교경이 낮아요. 굉장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 그러면 조각도가 들어가서 파낼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까지 관통을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워요. 그럼 난 그냥 설치 뚫으라 그래요. 나중에 채우는 한이 있더라고요. 살짝. 나중에 어쨌든 원상복귀만 해놓으면 되니까. 여기를 파야 되는데, 이게 파지려면은 저기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이쪽에서 과감히 파고 들어갑니다. 자, 엄청나죠. 이게 골드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금을 채굴하고 있는 거죠. 금을 지금 광산을 캔다고 생각하시고 쑥쑥 들어가세요. 쑥쑥.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깊으니까 잘 안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조각도 이용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엄청난 양이죠. 지금도 하고 들어가는 양이. 관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자, 지금 이제 관통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생각처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귀찮기도 하고 제일 먼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귀찮아서 그래요. 이게 하기가 싫은 거지. 내 열심히 조각했는데 왠지 손해보는 느낌? 이렇게 파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관통이 돼야 돼요. 자, 결국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 레진이 들어가는 거죠. 레진으로 채울 겁니다. 그래서 좀 비치니까 베이스는 다시 원상 복귀는 해야 돼요. 먼저는 채워주시고, 여기도 베이스 부분은 너무 얇으면 어떨까요? 팔리싱 하면서 구멍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얇은 부위는 좀 보강을 해서 왁스를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불필요한 이런 것들만 조각도 이용해서 이제 다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뚫리면 안 돼요. 설치는 어떻게 해야죠? 광동에 주겠냐? 다시 메꿔야 돼요. 네. 메꾸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왁스가 자, 쾌창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가장대들을 이쁘게 조각도로 다듬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핀이에요. 유지핀을 다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레진을 채울 거기 때문에 레진하고 레진이 요 안에 들어가면 레진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지 말라고 여기에 뭐를 하느냐, 유지핀을 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핀. 얘는 깊이는 밖에서 이 레진이 비치면 안 돼요. 레진을 채웠을 때에 이 핀이 안 보일 정도의 깊이에 안에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개창을 했고 크라운이 전체적으로 외형이 완성이 되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이 컨택을 잘라내고 그다음 마진 정리를 한 다음에 컨택을 다시 붙이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컨택 붙이고 나서도 교합 정리를 한번 더 교합 조정을 한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르기 위해서는 뭐 조각도 이용해서 커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메스라든지 이런 걸로 자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하냐면 요 나이론 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나이론 실. 나이론 실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 열이 발생이 되면서 크라운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열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잡고 얘를 쑥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쑥 잘리는 거죠. 왜 얘를 하냐면 공극 자체가 조각도로 하면은 이제 어쨌든 그 왁스를 녹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변형률도 왁스에서 오는 그 녹았다가 식으면서 오는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순간 열에 의해서 녹고 그 교합 그 컨택 자체도 긴밀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
C를 이용해서 하면 지금 다 절단이 된 거예요. 그럼 얘를 빼보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당연히 빠지겠죠. 빠져야 정상인 거고. 자,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손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뭘 할 거냐? 마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진 정리. 마진 정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분리제도 필요하겠죠.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더 가한 압착을 해놨기 때문에 우선 한번 띄워놔야 됩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마진을 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압착했던 부분을 떼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떼어내고 그 다음에 얘를 분리를 해납니다. 당연히 분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델상에서 어쨌든 잘 깨끗한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분리제를 한 번 더 발라줍니다. 네, 분리제를 가지고 다시 지대체에 한번 바르고 마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두껍게 바르면 또 갭도 생기고 안 좋겠죠. 그래서 좀 얇게 한번 도포를 해줍니다. 도포하고 크라운을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거죠. 자, 원위치 시키시고 뭘 이용해서 할 것이냐, 이제 마진용 왁스를 이용해서 마진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정리하실 때는 조각도 이용해서 왁스를 뜨고 마진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마진을 지져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왜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마진이 벌어지거나 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틈이 안 생기도록 적합력이 정확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 한번 지져주는 거죠. 물론 잘 맞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번 꼭 지져서 마진을 정리를 잘 해줍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임상에서도 아마 기사님들도 이 작업을 굉장히 또 한 번 하기가 참 귀찮아요. 그래도 한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연히 환자한테도 좋을 거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두루두루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마진을. 마진 정리할 때는 역시 조각도에 열을 가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마진 왁스는 좀 약간 하드하진 않습니다. 부드러우면서 약간 끈적임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마진 왁스 자체가 하드하거나 딱딱하면 만약에라도 언더컷이 있는 경우에는 백발백중 깨져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왁스 만드는 회사에서 약간 소프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또 특징이 저온 온도가 높지 않아도 잘 녹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깨끗하게 마진이 안 뜨도록. 그리고 이제 요즘 임상에서는 대부분 확대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대경이 있으면 확대경을 보고 마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왁스가 정말 소량이라도 깨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습관들을 잘 들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깨진 데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임상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환자가 논문에 보면 정확한 마진의 갭이 얼만큼 뜨느냐에 대한 그 연구 논문들을 보면 정확히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장시간에 거쳐서 마진이 뜨면 치아 후식증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한 100마이크론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다. 물론 딱 맞게 마진과 이 보철물의 틈이 0이면 제로이면 가장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인트를 부착하기 전에 뭘 또 봐야 되냐면 요 기저면에 왁스나 석고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붙어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하시고 적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모델을 꽂아 넣는 거죠. 자, 이렇게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틈이 보면 뭘로 했기 때문에 네, 실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 다음 뭘 빼내느냐? 소구치를 한번 빼서 정리를 할게요. 소구치도 동일하게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는 거죠. 자, 빼서 보면 역시 마진이 뭐 깨끗하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역시 마진 왁스를 지져 주는 거죠. 이렇게 마진 부위를 정리를 해줍니다. 이 기공은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 이게 환자 입장에서도 좋은 보철물을 껴주면 가장 좋은데 기공사가 좀 귀찮다고 해서 안 하면 당연히 조금 더 안 좋은 보철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진 정리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진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제가 마진 선도 우리가 마킹 펜슬로 하잖아요. 근데 이 마진 선이 안 보이면 마진 정리할 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이게끔 마진 선도 한번 다시 그려주고 하드너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드너를 또 발라주면 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합도면에서 왁스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진만 한 번 더 그려준 다음에 마진선이 안 보일 경우에요. 물론 지금처럼 저처럼 보인다고 하면 굳이 마진선을 더 그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때 한 번에 핀 작업 같은 경우도 잘해서 한 번에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눈으로 보는 거죠. 확대경이 있으면 다시 확대경으로 보시고 자, 정리가 잘 된 이후에는 잘 빠지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빠지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원위치 시키시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죠. 잘 됐죠. 역시 베이스에 뭐가 있나 없나 왁스나 속고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있으면 나중에 교합이라든지 적합도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하고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팀 클리너 이용해서 제거한 다음에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원위치를 시킵니다. 자, 꾹 눌러주시고 꾹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조인트 연결을 해야 됩니다. 조인트 연결. 이 조인트 연결을 할 때도 뭐 정확하게 뭐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임상에서도 그렇고 정답은 없습니다. 제일 정확한 정답은 뭐예요? 3번 브릿지가 제일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보철물이 딱 모형성에도 잘 맞고 환자 구황내도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순간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연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패턴 레진을 이용해서 하는 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왁스를 녹여서 붙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기공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조인트 연결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저면이 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기저면이 만약에 뜨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를 기저면을 좀 손으로 누른 다음에 여기를 왁스로 붙입니다. 아예 왁스를 아예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왁스를 이렇게 떠서 베이스를 붙인 다음에 베이스에 왁스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왁스는 식으면서 당기기 때문에 수축이 오기 때문에 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죠. 역시 7번의 위치도 원위치를 꽉 누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합니다. 지금처럼 고정을 하신 다음에 왁스를 떠서 베이스 부분에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리면 베이스가 당연히
왁스가 당기면서 쫙 붙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붙여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쪽 설측도 뭐 붙이면 좋겠죠. 붙여놓습니다. 조금씩만 떨어뜨려서, 많이 떨어뜨리면 나중에 또 제거하기 힘드니까 소량씩. 뭐 굳이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딱히 교과서나 이런데 정해져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컨택을 지금과 같이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왁스를 지진 다음에 왁스를 떨어뜨려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패턴 대진이라든지 순간 접착제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왁스를 이용할 건데, 왁스를 붙일 때도 한꺼번에 양쪽을 다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왁스는 분명히 수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을 완전히 붙은 다음에 나머지 한쪽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붙일 때도 손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분명히 당기거든요, 왁스는. 자, 그래서 한쪽부터 먼저 붙이겠습니다. 한쪽을 왁스를 떠서 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역시 반대쪽도 떠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다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도 살짝 붙이고 있겠습니다. 굳을 때까지 왁스가 충분히 내부에 응력이 없어질 정도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번 브릿지는 길진 않아서 별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롱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꼭 하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내부에 응력이 남아있으면 결국엔 이게 나중에 수축력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꼭 생깁니다.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마지막 어디 5번과 6번 사이도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얼른 순식간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역시 붙이고 나서 붙잡고 있습니다. 응력이 당기는 것들이 가지 못하도록 자체 내에 충분히 굳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 주는 거죠. 자, 그럼 조인트는 연결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붙습니다. 굳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또 정리할 거 계속해요. 어떻게 하느냐, 조인트 부분 연결했던 부분을 다시금 이쁘게 조각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컨택에 좀 왁스가 잉여되거나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지금처럼 좀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뭐 개창한 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뭐든 이제 주입선을 붙인다는 거는 마무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합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뭘 하느냐, 교합 체크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교합지를 꺼내서 교합이 언더돼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적당한 교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해서 교합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농기도가 닿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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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3포인트 정도 닿고, 여기, 여기, 여기 3포인트씩 잡고 있습니다. 교합 이론은 뭐 저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교합면 해부학이라든지 자연치의 교합 자체도 다 재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ABC 컨택이라든지 3포인트 내지는 1포인트 뭐 이렇게 닿게 해서 형성을 해주시면 되긴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교합에 대한 이 부분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작이 되면서 음식물이 씹혀야 된다는 거예요. 언더돼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닿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태를 확인하고 교합 이상이 없으면 뭘 하느냐? 이제 주입선을 달면 되겠습니다. 주입선을 다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왁스들이 있습니다. 뭐 롤 왁스를 쓰셔도 되고, 오늘 저는 이제 뭘 쓸 거냐면 기성용 주입선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기성용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1000개 단위로 해서 나오는데, 얘를 이용해서 직접 다이렉트 메소드 방법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얘는 좋은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레저버가 나와 있습니다. 아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이면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주입선은 어디에 단다고 우리가 배웠죠? 비기능 교두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비기능 교두에 달아주시는데, 달궈서 살짝 전화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렇게 우선 하나를 연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입선은 짧고 굵고 매끄럽게라는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성품이라 좀 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다시 다이렉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주입선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나를 더 연결하겠습니다. 자, 손 떨리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지금 손이 떨리는데, 다 잘해놓고 주입선 달 때 그루브라든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엄청 짜증나겠죠. 자, 그리고 주입선을 다실 때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주입선 자체도 왁스기 때문에 얘들이 땡겨요. 특히 크라운 브릿지의 컨택을 견고하게 해주면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기는데, 얘는 얘 자체에서도 이 왁스와 이 왁스가 땡겨지면서 여기가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의 컨택이 너무 루즈해도 변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마지막 한 개를 더 주입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손 떨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저도 어렵네요. 공간이 좁기도 하고 손도 좀 떨려요. 자,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긴 거는 역시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자, 그런 다음에 역시 이 주입선은 굵다가 얇아지는 현상은 이제 유속의 흐름을 좋게 해서 주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학생들 여기 막 떡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주입선 커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가 적당하죠.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어떻게 하나, 이제 빼내면 되는 거죠. 빼고 나서 어디에 달 것이냐, 퍼머는 뭐 이렇게 생긴 실리콘 퍼머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적당하게 들어갈 것 같죠. 이러한 실리콘 퍼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메탈을 이용한 퍼머도 있습니다. 이렇게 껴서 여기에 이제 주입선을 달고 하는 거죠. 얘는 뭘 해야 돼요? 이 안에 아스베스토스라고 하는 링라이너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완충작용이 안 돼서 나중에 매물체의 팽창량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띠 모양으로 된 걸 여기에다 어디에다 안에다 깐 다음에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실리콘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실리콘 펌머를 가지고 주입선을 이제 마무리하고 뭘 할 거죠?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고, 자, 이렇게 여기에 속고들이 많이 껴 있으면 나중에 주입하면서
석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꼭 매물재나 이물질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주입선을 다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처리를 한 다음에 뭘 하는 거냐? 크라운을 뺄 겁니다. 크라운을 깰 때는 최대한 응력이나 외부 응력이 없이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빠지나 보겠습니다. 빠져야지 정상이죠.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걸 빠진 걸 그대로 다시면 되냐? 아니죠. 왜요? 컨택 부분은 한번 추가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왜냐? 얘는 팔리싱을 할 거기 때문에 팔리싱 공간이 안 나오면 어떨까요? 팔리싱을 하면 언더가 되겠죠. 컨택이. 그래서 조인트 부분에 닿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짝 올리겠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나중에 교합 조정할 때 어렵겠죠.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살짝만 올려주고, 그 다음 또 이 밑에 부분, 컨택 에어리어 부분은 왁스가 미처 안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매몰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지져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 여기도 컨택 부분이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를 여기에 이제 퍼머에 다는 거죠. 퍼머에는 각도가 어떻게 여기에서 45도로 각도가 되게끔 뭐 요런 정도 되면 딱 좋겠죠. 이렇게 해서 달아줄 계획입니다. 자, 얘를 이제 달아줄 겁니다. 어디에? 퍼머에 이렇게 되고, 역시 손 떨리면 참 어려워요. 뭐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 퍼머에서 역시 각도가 위에 올라가면서 얘가 외벽에 닿으면 안 돼요. 지금도 제가 붙였는데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럼 띄고 다시 위치를 시킬게요. 자,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 외벽에서 안 걸리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퍼머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대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안에다 넣어서 우리는 진공 매몰기 이용해서 메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기초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백력포입니다. 백력포에서 이제 매몰제를 쓸 건데, 매몰제는 뭐 우리가 사용하던 인산연계 매몰제를, 인산연계 주조 매몰제를 사용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거의 100짜리라서 100g을 덜어서 쓰도록 할게요. 100을 중량하십니다. 오, 꽤 많이 들어가네요. 100짜리고요. 하도 오래간만에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100g을 믹스하고, 리퀴드는 17입니다. 17을 17까지 정도, 17. 네. 17을 해서 믹스를 바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뭘 빼먹었느냐? 뭘 빼먹었죠? 네, 수분제를 뿌려야 됩니다. 우선 믹스를 좀 해놓고 잠깐 기다렸다 바로 수분제 뿌리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믹스 해놓으시고, 해놓고, 자, 수분제, 표면 장력을 좀 없애기 위해서 수분제를 이렇게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파닉 부분은 이게 제가 지금 뭘 안 가져왔냐면 조각도를 안 가져와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바이브레이트 이용해서 개창한데 좀
부은 다음에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진공매물기인데 진공매물기가 잘 작동되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붓고 얘를 뚜껑을 닫고 이 진공이 잘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얘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고 나서 푹 가라앉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기포가 올라오는데 저렇게 뽀글뽀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되냐? 푹 가라앉아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걸 늦게 하면 어떻게 되냐? 경화되면서 그냥 굳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메모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 하고 에어를 천천히 빼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남은 뭘? 자, 매물재를 믹스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모자르면 자,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얘가 노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노출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물재를 조금만 더 떨어뜨려 주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네. 얘가 너무 두꺼워도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통기성이 안 좋아서 주조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게 딱 그 왁스 패턴이 가려서 6mm 정도가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막 남는다고 잔뜩 부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링이 길어가지고 주조 링 브라켓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나중에 트리머를 갈아내면 돼요. 이제 주조하기 전, 소환 넣기 전에만 좀 갈아내면 되는데 이제 생각 없이 그냥 소환노에 넣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조할 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물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소환과 주조, 팔리싱 이제 남은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